자,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 예, 암은 한자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입구자 3개 밑에 매 산자가 바로 암이죠. 예, 그래서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라면, 암에서 회복되시려면 산더미처럼 많이 먹은 이 음식들을 해독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오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이요. 예, 지금 주말마다 오는 친구들이 여기 있죠.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지금 뭐 간암에 걸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수없이 다녀봤대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원인을 모르고, 그런데 내 몸은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내 몸에 독소가 꽉 차 있구나. 그래서 단식의 필요성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해서 한동안 유튜브에서 뜨겁게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문제는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효과적으로 치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헐적 단식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치유의 효과까지 끌어올리시려면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SBS 스페셜에서 2019년에 끼니의 반란 일부에서 간헐적 단식 2.0이 방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관심이 많아졌어요. 자, 여러 연구와 실험 결과가 도출한 최적의 공복 시간은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로 몇 시간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6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공복 시간이 16시간.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16시간의 공복 시간이 사실은 체중을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를 보입니다. 미국의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공복이 신체에 작용하는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병은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은 너무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너무 많이, 너무 늦게, 너무 자주, 너무 잘못 먹어서 생긴 병. 그래서 이 모든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독소들을 먼저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단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단식을 위해서 이 오토파지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공복이 여러분 배가죽 등가죽 달라붙는 것 같이 쪼글쪼글 배가 고플 때, 그때 비로소 오토파지가 일어나면서 케토시스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못 견디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복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복이 우리 신체에 작용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간헐적 단식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간헐적 단식이 몸을 치유하는데 최적화된 방법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1일 2식 간헐적 단식, 일본의 히가시 시게요시 의학 칼럼니스트가 저술한 요 책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치유에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침을 걸으면서 하는 간헐적 단식은 환우분들에게는 그렇게 적합한 방법으로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두 끼 식사와 바람직한 두 끼 식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1일 2식의 저자이자 의학 칼럼니스트인 히가시 시게요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 두 끼만 식사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아침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 가장 많이 해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밤 10시에서부터 적어도 2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 멜라토닌이 나오기도 하고 이 각종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 두 끼만 식사해야 된다. 저녁에서 다음날 점심까지 1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둬서 위장을 쉬게 해줘야 된다. 우리 지금 두 끼 식사로 해독을 하는 것은 옳으나 아침을 거르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원인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치유식을 하는 환우들에게는, 특별히 암 환자분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암 환우분들이나 또는 상고병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바람직한 추천할 만한 두 끼 식사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치유식을 하는 분들은요, 특별히 아침과 점심에 식사를 하고 저녁부터 공복시간 16시간을 유지하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이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16시간은 공복시간을 두시고 아침부터 8시간은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단헐적 단식으로 추천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혈중 당의 농도가 쭉 떨어집니다. 혈당이 쭉 떨어지죠. 그리고 두뇌, 적혈구, 신장 등의 기관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신생당이 필요한데 아침을 걸러버리면 당이 부족하면 체내 장기나 내분비계의 세포의 에너지와 호르몬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누구처럼? 거지처럼 드셔야 우리 신체의 생체 리듬이 가장 잘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암을 축소시키려면 언제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에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오토파지나 케토시스 작용이 가장 안전하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몸이 우리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독 스위치를 켜려면 반드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써버리면 치유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면 시간에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린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린의 저자 알레한드로 융거는 이 클린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이상의 단식, 공복의 필요성을 많이 피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해독 신호는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약 8시간이 지난 후에 켜지고, 자, 해독 신호가 언제부터 켜진대요?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에 약 8시간이 지난 후에 켜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고부터 사실은 켜져요. 왜? 저녁에는 이 과일식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거의 30분에서 1시간 반 안쪽으로 거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2시부터 식사하시고 2시부터 켜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시부터 8시간 후면 10시부터 해독 시간이 켜지겠죠. 해독기가. 해독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4시간이 필요하다. 10시부터 4시간이면 새벽 2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아주 활발하게 해독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인체는 식후 8시간 이후 공복기에 해독이 이루어지고 식후 최소 12시간 이후인 기야 상태, 수월어 배고파 죽겠네 할 때, 여러분들이 백가죽 등가죽 달라붙을 때, 그때 그런 기야 상태에서 배고파 죽겠어요 라는 기야 상태에서 뭐가 일어난다? 오토파지가 뭡니까? 오토파지가. 병들고 망가지고 손상되어 있는 세포가 스스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인체에 설계를 해두셨을 때 망가진 세포는 스스로 자살 명령을 받고 죽도록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자동적으로 파지 작용을 해요. 대식세포가 이 매크로파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받는 것이 오토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나 병든 세포나 손상된 세포가 언제 스스로 죽냐면, 이 암세포가 죽어버리냐면 언제? 기아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기아 상태를 다 못 견뎌요. 점심 되기도 전에 배고파 죽겠고, 아침 시간 되기도 전에 배고파 죽겠고, 저녁에는 특별히 잘못된 식단으로 가장 많이 드셔서 힘들고, 그래서 오토파지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뭐냐면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 병든 세포가 자기하고 똑같은 망가진 세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가 일어나지 않는 게 지금 문제예요. 암 환자들은. 예. 자, 그래서 암과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독식을 333 또는 112 또는 22 하는 이 해독식은 여러분의 이 공복 상태를 통해서, 이 기아 상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고 정상세포만 생존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치유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만약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다?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뭐 하겠다? 예, 해독식을 하겠다. 예, 왜 그런지 이제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cancer 뭐가 답이다? Detox is the answer. 여기 보시니까 오토파지가 일어나려면 해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아 상태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암 환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가뜩이나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해서 배고프고 기운도 없는데 먹을 거 먹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항암하고 와서 고기 먹고 방사선하고 와서 고기 먹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제가 내일 강의할 이 뭡니까,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인 이 켈리 터너 박사의 이 레디컬 리미션이라고 지금 제가 영문으로 된 책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기 암 환자들이 회복이 됐는지 그 비결을 얻으시라고. 그래서 그 비결을 내일 따끈따끈하게 공개해 드릴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1차 항암, 제2차 항암, 제10차 항암, 제100차 항암, 특별히 지금 암이 림프나 전이 되고 있는 분들은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이 딱 성장하는 걸 멈추게 하시려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토파지를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해독식을 통해서.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암 환자들은 치유하는 단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포도당이 소모되는 시간에 따른 신체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이 당을 사용하는 비율과 또 이 기아 상태를 적절히 활용했을 때 오토파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원리를 설명한 도표입니다. 자, 요걸 좀 보시면, 자, A, B, C, D 도표를 보시면 A는 바로 섭취 상태입니다. fed state.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식후 4시간까지 포도당 흡수가 활발하게 원활하게 일어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섭취 상태 A 상태예요. 당이 어떻게 이 기아 상태가 되기까지 소모되는가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중증 환자일수록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치유하는 데 에너지가 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것은 뭡니까? 치유하는 데 에너지가 안 갔어. 그것도 그거지만 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많이 먹어서, 암 환자가 많이 먹어서, 한자로 입구자 3개가 암인데 내 입으로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인데 치유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음식이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가 많이 씁니까? 예,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암 환자가 왜 그것을 제한하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이 단당류는 소화시키고 다당류처럼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과일 속에 있는 각종 파이토케미칼이나 팩틴이나 여러 가지 섬유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깨갱 내 먹이가 아니네 하고 잠을 재우면서 정상세포는 내 먹이가 오네 쑥쑥쑥쑥, 그러니까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역전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암 환자가 해독식을 계속적으로 1차 해독식, 2차 해독식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단당류와 같은 이 과일을 드시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거의 30분이면 흡수가 됩니다. 예, 사과 하나 정도 분량을 드셨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일반식은 위장에서 2-3시간 정도 걸리고 식후 4시간에서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드시는 분들은 보통 5시간, 6시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겠죠. 그러니까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전환이 안 돼요. 치유하는데. 소화시키는데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식후 4시간, 5시간, 6시간 낑낑대고 소화를 시켜버리면 장에서 흡수된 이 포도당이 이 간에 저장이 되고 각 조직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요 단계를 바로 이 보여주는 것이 A도표입니다. 자, 그런데 B는 자, 음식물을 먹고 식후 4시간 동안 소화를 시키고 당 수치를 여러분들이 당뇨 검사해 보면 아시죠? 식후 2시간 뒤에 혈당이 어떻고 식후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시면 아시죠? 지난 시간에도 당지수, 당 부하지수 배우셨죠? 자, 그런데 B는 이 fasted state입니다. 그러니까 단식 상태예요. 식후 4시간부터 12시간까지 이제 해독이 되는 단식 상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때는요, 특별히 이 당이 글루코스가 저하가 됩니다. 쭉 먹었을 식후 4시간 지나면 이제 쭉 4시간이죠, 여기. 그러면 당이 쭉 떨어져요, 이제. 글루코스가 쭉 떨어지고 그리고 간에 저장돼 있는 리버 글리코겐이 간에 저장돼 있는 뭐가요?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당이 새롭게 신생이 되면서 공급이 쭉 됩니다. 그래서 식후 4시간 뒤부터 12시간까지는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글루코겐이 원활하게 움직이다가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12시간 뒤부터는 점차 줄어들고 고갈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그래서 점심 식사 이후에 공복을 유지하거나 저희 하늘말 해독 프로그램처럼 저녁에 단당류인 과일만 드시게 되면 언제부터 이 해독 스위치가 켜지겠어요? 식후 8시간 이후 밤 10시부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녁에 과일도 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 드시는 분들도 어때요?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1시부터 식사를 하시니까 2시 이후부터 식후 8시간 이후니까 밤 10시죠. 밤 10시부터는 체내 총 포도당 글루코스가 줄어들면서 요때부터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독 스위치가 확 켜집니다. 그때가 치료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10시, 11시에 저 유튜브 보시면서 먹방 보시면서 잠을 안 주무시면 해독 스위치가 안 켜져요. 작은 불빛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암 환자 방에 작은 미등이라도 켜두시면 안 돼요. 완전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멜라토닌이 나와요. 약간의 미등만 있어도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혈액 속의 해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요 시간대부터가 여러분이 치유되는 이 단식을 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해독식을 하는 이유가. C는 바로 이 early starved, 이 1단계 기아 상태입니다. 초기 기아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요때는 바로 식후 12시간부터 16일까지 이제 이 글루코니오제네시스라고 해서 당이 신생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소모되고 당이 완전히 신생되는 요런 기간인데 자, 식후 12시간인 몇 시부터입니까? 그러면 2시부터죠. 여러분들이 2시부터 해독 스위치가 켜져서 밤 10시부터 포도당 글루코스가 줄어들면서 해독 스위치가 켜지고 식후 12시간인 새벽 2시부터 오전 7시 20분까지 여러분이 아침에 나오셔서 체조하고 사과 드시는 시간까지 콩물 드시는 시간 7시 20분까지는 무려 5시간 반 정도 기아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자, 그래서 식후 12시간에서 17시간 반 시간은 간과 근육, 지방 속의 세포 속에 해독이 아주 원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이 저녁에 땅콩이나 뭐 사과 뭐 여러 가지 뭐 가지고 가셔가지고 몰래 찔끔찔끔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래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공복 수면이 잠을 자려고 주무실 때는요. 우리가 눈도 몸도 다 자려고 누운 것처럼 그때는 완전한 휴식을 위해서 주무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7시, 8시, 9시에 식사를 하시고 주무신다. 그러면 소화시키는데 특별히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도 4시간, 5시간 이상 소화시켜야 된다. 자려고 누웠는데 7시에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10시, 11시에 돼도 소화시키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자는 게 아니에요. 주인님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늦은 저녁 식사가 암 환자들은 회복으로 치유를 부르는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수면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이 해독 스위치를 켜서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몸의 해독작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침을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보다 언제 비우시는 게 좋다?
공복 수면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침은 영양식으로 잘 드시고 아침 점심은 저녁은 해독식으로 완전한 기아 상태 공복 상태에서 오토파지가 원활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이 치유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요 이해가 있으신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